안녕하세요. 컴퓨터 비전 그 몰리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챌린지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챌린지는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셀프 슈퍼바이즈드를 수행하는 챌린지인데요. 이 챌린지는 단일 영상의 픽셀당 깊이를 추정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영상 한 장에 대해서 이 깊이를 추정하는 픽셀당의 깊이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술은 스파스한 라이더 정보를 대체하고 보다 덴스한 깊이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셀프 슈퍼바이즈를 학습하기 때문에 라이드를 이용한 깊이 정보 없이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챌린지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데스2를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코드는 제가 여기서 제 GitHub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요. 태스크와 베이스라인은 PPT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데스2를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 모데스2의 논문 원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ICCB 2019년도에 나왔던 논문이고요. 어,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이해하려면 먼저 스테레오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테레오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란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물체에 촬영되고 있는 모든 물체와 배경의 거리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그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깊이를 추정하느냐 하면은 두 영상에서 촬영된 위치의 차이, 그러니까 디스패리티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카 에서 촬영된 영상을 겹쳐서 보면은 이 물체에 대해서 이 디스패리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디스패리티를 어떻게 하면 뎁스로 변환하냐 하면은 이러한 관계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이 XR과 XL은 카메라가 촬영된 좌표, 그러니까 카메라의 렌즈의 위치를 X1과 X2라 하고요. 그리고 이 T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두 카메라 중심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포컬 랭스와 베이스라인 그리고 디스페리티를 삼각식으로 비례식으로 세우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 베이스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g를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거는 이 포컬 랭스와 베이스라인만을 알고 있다면 이 디스페리티 포컬 랭스와 베이스라인 그리고 디스페리티를 알고 있다면은 물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포컬 랭스와 베이스라인과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캘리브레이션하면 얻을 수 있고, 이 디스패리티와 같은 경우는 그 영상 두 영상을 비교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학습을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인풋 영상을 넣으면은 뎁스 아웃풋이 나오고, 이 뎁스 아웃풋이 실제 뎁스 어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그라운드 트루스와 슈퍼바이즈드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최종적으로 인풋을 넣으면은 뎁스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슈퍼바이즈드 방식은 이 뎁스 라벨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모노데스 1, 제가 베이스라인 잡은 논문은 모노데스 2이고, 모노데스 1이 나와서 그러면은 어 라벨 없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방법론은 좀 스테레오를 이용해서 디스패리티를 구하고 하는 거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와닿으실 텐데요. 왼쪽 입력 영상을 넣어서 왼쪽 입력 영상에 대한 디스패리티를 구합니다. 디스패리티와 왼쪽 영상이 있으면 오른쪽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왼쪽 영상에 대해서 디스패리티를 옮기면은 오른쪽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오른쪽 영상과
실제 오른쪽 영상을 비교해서 로스를 통해서 구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디스패리티를 그 GT 없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스테레오에 대해서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모노데스 1은 기존의 이러한 단순하게 오른쪽 영상의 디스패리티만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이 학습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 디스패리티, 왼쪽 디스패리티 두 가지를 다 구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어,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문제점을 다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테레오 방식에서의 바이블은 이러한 모노데스 1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모노데스 1과 같은 경우도 결국에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 총 카메라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이 모노데스 2인데요. 모노데스 2는 단순하게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 카메라 하나만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카메라 T 시간대의 카메라 영상과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의 영상을 가지고 스테레오와 같이 기하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디스페리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또 그러니까 스테레오와는 다른 게 이 시퀀스한 영상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떠한 문제냐면 이 텍스처 단순하게 어, 했을 경우에 텍스처 카피 문제와 오클루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텍스처 카피와 같은 경우는 입력 영상이 RGB다 보니 이 뎁스가 RGB의 특성을 가져가게 되는 문제를 텍스처 카피라고 그러고요. 오클루전과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오클루전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1 시간축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어, 오클루전이 많이 되게 됩니다. 이런 오클루전이 발생되게 되면은 어, 이 학습 방식이 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가려진 픽셀을 복원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복원될 수 없는 픽셀은 어,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총 세 가지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모노큘러 셀프 슈퍼비전을 할 때 오클루드 픽셀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스를 제안하고요. 또한 관계없는 카메라 모션을 제거하기 위해 오토마스킹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스케일을 사용한 로스를 기존 방식과 바꿔서 제안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모노데스 1과 달리 스테레오를 시퀀스한 정보를 바꿨다는 내용이고요. 기존에는 보시면은 레프트 영상을 라이트로 바꾸는데 이 라이트를 실제 라이트 영상과 어떠한 방식으로 비교하면은 모노데스 1과 동일한데 모노데스에서 어떻게 했냐면 생성된 영상과 실제 영상을 심과 에런으로 비교합니다. 이 심과 에런을 통해서 두 개의 영상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비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무스니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생성된 디스패리티가 끊김없이 좀 스무스하게 예측이 되도록 추정된 깊이의 축소를 막게 스무스니스라는 로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다음으로는 컨트리뷰션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서 어피어런스 로스가 추가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T축에 대해서 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1에 대한 로스를 다 계산해서 그냥 평균을 때렸지만 여기서는 민 로스라 해서 두 개에 대해서 로스가 더 작은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 로스가 더 작은 것에 대한 가정이 깔리게 되는데요. 로스가 작다는 거는 예측된 값이 실제 오클루전이 발생되지 않았고 실제 값이 있기 때문에 로스가 T-1보다 T 플러스 1이 더 작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민로스를 통해서 오클루전을 막게 되고요. 그리고 멀티스케일을 통해서 좀 더 스케일의 강의성을 얻게 됩니다.
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오클루전이 발생되었다면은 로스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막고자 T-1과 T+1에 대해서 로스가 더 작은 것을 그 백프로페게이션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오클루전이 나온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옥토마스킹 부분인데요. 이 시퀀스한 그 학습 방식에는 하나의 가정이 깔리게 됩니다. 이 가정은 모든 물체들은 다 고정이 되어 움직이지 않고 그 카메라만 이동한다는 그 가정이 깔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정이 깨지는 상황이 그 데이터셋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가정이냐면 어, 캄, 그 카메라와 같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게 된다면은 물체가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가정 1이 깨지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한동안 그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어,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정들을 어, 계산하고자 이러한 가정들을 깨는 상황을 없애고자 오토마스킹이라는 것을 제안하고요. 이러한 오토마스킹은 그 로스 값이 어, 입력 변형된 영상 비교와 입력 변형 전 영상을 비교하여서 로스 값에 따라서 마스킹을 생성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이런 마스킹을 씌우면은 어, 기존의 시퀀스의 가정을 맞게 되고요. 다음으로 멀티스케일 에스티메이션인데 사실 이 컨트리뷰션은 좀 그냥 억지로 넣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기존에는 그 멀티스케일 계산할 때 예측된 그 GT를 줄여서 그 굉장히 작은 애들끼리 비교하고 그러니까 예측된 스케일에 맞춰서 계산했지만 어, 여기서는 예측된 그 디스페리티 맵을 예측된 뎁스 맵을 키워서 네, 작은 영상을 키워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트릭을 쓰게 된다면 뎁스 홀과 텍스처 카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컨트리뷰션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혁신적인 성능 향상을 이뤘고요. 따라서 모세스 2와 같은 시퀀스한 방식의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는 모세스 2를 완전 베이스로 사용해서 현재까지 그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 성능이 향상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 그 그 베이스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럼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실행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클론 먼저 하셔야 되고요. 세팅에 대해서는 콘다를 하셔도 되고, 파이토치 그 도커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유의할 점은 토치 버전이랑 텐서보드, 오픈CV가 다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사실 키티 데이터셋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용량을 잘 생각하셔 주셔서 하셔야 되고요. 이 wget을 통해서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음, wget을 통해서 다운 받을 수 있고 그걸 언집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키티 데이터셋은 사실 뎁스 에스티메이션 쪽에서는 거의 매우 기본적으로 이 키티에서 다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티 벤치마크는 실외 환경의 자동차 운전 정면을 RGB뿐만 아니라 라이더, IMU, GPS 등과 같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촬영되었고요. 어, 데이터 세트는 어, 동적 개체와 빠른 자동차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음과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코드 환경을 다 맞추고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트레인 이 train.py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준비가 됐고 환경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여기다 모델 네임은 로그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는 그냥 원하시는 거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로그 디렉토리도 저장될
거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까지 다 빼고 실행시켜 주게 된다면 바로 실행되게끔 코드가 짜여 있습니다. 만약에 GPU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게 쿠다비집을 하면 될 거 그 GPU를 특정 GPU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쿠다비지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타이탄 XP에서 그 9 기가 정도 사용되고 그래 12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만약에 학습 때 여 만약에 사용자가 학습한 모델을 파인 튜닝하고 싶으신다면 다음과 같이 로드 웨이트 폴더를 사 사용 아큐멘트를 사용해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다양한 옵션들을 보고 싶다면 옵션.py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벨 AI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벨 뎁스 그러니까 어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학습시켰던 웨이트를 다음과 같이 경로를 넣어 주고요. 이메일 번호도 꼭 넣어 주셔서 이걸 실행시킨다면은 그 MPG가 생성될 것이고요. 그거를 다 zip 파일로 묶어서 그 zip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 가지고요. 이 trainer.py를 보시면은 웬만한 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제 챌린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